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0배 성장할 2차 전지, 외국인 폭등 미리 알고 삼성이 투자하는 이 주식, 증시 폭락할 때 풀매수 했네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연 외국인이 증시 폭락할 때 무엇을 매수했는가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국내 저평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K 주식, 우리나라 주식 쌀 때 사자. 외인들은 뭐하고 있다? 열흘째 주춤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 최근 시장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등하락을 어떻게 엄청나게 반복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열흘 동안 이거 보면은 우리가 단기 지금 쌍바닥 패턴 나왔다 할 만큼 급등급락 반복하면서 개인들을 굉장히 털어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 외국인들은 뭐 했다? 지속적으로 주춤했다라는 건데 무엇을 매수했는지 보니까 자, 뭐라고 하느냐? 자, 코스피 지수는 2021년 6월 최고점 2225포인트를 기록했고 여기에 대비 지금 굉장히 48% 하락하면서 무너졌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산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산 건 실질적으로 뭐였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 뭐 이런 애들도 강세였지만 뭐예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저평가, 외국인이 저가에서 줍줍하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더 크게 더 많이 줍줍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역사적인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상장기업 중 PBR 0.5배에 의한 기업이 40%에 달하면서 굉장히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업종별로 보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적 저점을 뭐예요? 지난달에 경신했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뭐예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죽기 쉬운 저가 매수 기회의 찬스는 저번 달에 뭐였다? 지난달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경신한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되어 있는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뭐예요? 이번 달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줍줍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 똑같아라는 거죠. 보다시피 반도체 소프트웨어였고요. 지금도 보면은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붙고 있었다. 그럼 이게 왜, 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왜 지금 10배 성장할 2차 전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차 전지랑은 어떻게 엮이는지 이거는 이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뭡니까?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업종들을 줍줍하는데 그럼 이게 그냥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만 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시장에 하필이면 반도체를 줄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반사이익이 있는지, 그럼 그 반사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지까지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지금 뭐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외인이 11일 연속 순매수 하는데 뭐 때문에? 자, 반도체를 매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대만을 기피하고 대만을 기피함으로써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대만을 기피하는가? 왜 대만에 투자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지를 알면은 추가적인 수혜 종목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보다 빠른 일정으로 대만 통일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대만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나라다. 단 하나의 국가다 하면서 대만을 통일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어떤 리스크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다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만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디에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만이 지금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대만이 1등이에요. TSMC가 1등이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도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럼 아무래도 대만을 기피하다 보니까 그 수급이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하면요. 이 수급 자체는 뭐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사 이익보다는 뭐에 대한 반사 이익이겠어요? 당연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TSMC가 1위였는데 얘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 어디로 넘어온다? 2위인 삼성전자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거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그냥 무엇을 보고 파운드리 관련되어 있는 이 2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그것이 뭐예요? 대만 기피 현상.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 파운드리 생산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까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이 시장의 성장성, 규모까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 TSMC가 지금 뭡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플러스로 또 나와버린 게 뭐냐고 하면요. 3나노 양산이 뭐가 됐다? 지연이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미래 고객 확보 기회 커진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뭡니까?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보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미 올해 6월부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들어가면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이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있죠. 뭐라고요? 삼성전자는 미래를 준비 중이고 2027년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늘리면서 TSMC와 경쟁하고 따라잡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연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런 투자와 함께 지금 삼성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 파운드리 시설을 무작정 확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같이 때려버리는 게 뭐냐고 하면 이거죠. 지금 삼성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성이 앞으로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2027년도까지 뭐 더 추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붙는 게 뭐다?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을 적극 활용해서 뭐한다? 자동차 분야. 보면은 이하 공정은 지금까지 주로 모바일 분야에서 응용했지만 이제 자동차 사용자를 위해서도 5나노 공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럼 자, 여기까지가 우리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자,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이 삼성의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 뭐 지금의 타이밍이 중국 플러스 이 TSMC 자체적으로 지연 문제로 삼성의 이제 좋은 기회는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파운드리 투자를 어디에 활용한다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파운드리와 함께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거는 자동차 반도체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TSMC가 뭐한다? 격전을 하면서 싸움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보면 알다시피, 자, 제가 왜 아까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표현을 썼냐고 하면요. 뒤에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연평균 13.4% 고속 성장하는데, 그래서 파운드리 경쟁도 활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과적으로 파운드리의 공격적인 투자가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고, 차량용 반도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파운드리 경쟁도 뭐 활활 타오른다. 그냥 뭐 똑같은 말, 그냥 함께 간다라 보시면 돼요. 함께 간다 보면 되는데, 자, 차량용 반도체가 성장하는 이유가 전기차 수요 확대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아까 제가 10배는 성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10배. 10배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우리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래서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뭐 한다? 자, 차량용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며 엔진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과 각종 전자장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탑재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개, 300개라고 하면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함께 갑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뭐다?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반도체가 장착이 된다.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의 업체들의 행보도 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의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파운드리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뭐예요? 자, 부품 자체가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실적 역시도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기존의 차량을 한 개 만들어서 한 개를 팔 것을 차량 한 대에 10개가 탑재된다. 그럼 실적은 자연스럽게 10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이 10배 이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하필 2차 전지까지 엮고 가느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후에 설명드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 이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전기 차량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뉴딜 정책이 시행되면서 차세대 운송수단 개발로서 뭐가 그 탄소 배출 저감 등이 중요해지면서 전력 반도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서의 저가 배수 수급이 지속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상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제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어떤 반도체가 있다? 전력 반도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전기차의 핵심은 전력 반도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자, 전력 반도체 기업 인수, 전기차 핵심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라고. 그래서 또 보면 이제 테슬라, 현대차도 주목한 것은 뭐다? 전기차 시대 부상하는 SiC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전력 반도체 수혜주를 보면 SiC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SK도 뛰어들었고 테슬라나 현대차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KC라는 종목이 있어요. KC라는 종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KC가 너무 지금 많이 조정을 줬지만서도 저가 대비는 지금 아직도 4배는 오른 자리예요. 문제는 저가 대비 4배가 오른 자리.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사라고 좀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K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노 CMS라는 종목도 보면 뭐예요? 전기차의 핵심 SiC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의 상한가라고 해서 나노 CMS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요. 차트는 그나마 바닥이긴 해요. 나노 CMS 차트는 그나마 바닥.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과거 코로나로 엮이면서 너무 급등해서 사실 매물이 강하고 플러스 설거지 파동까지 조심. 설거지 파동 우려까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노 CM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고 하면 RF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RF셈이. 자, RF셈이라고 있는데 얘는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이력도 없고
이때 뭐 급등하게 됐지만 지금 대비해서 엄청 고점이다 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바닥이다 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차트는 그나마 양호 하지만 아직 하방 추세가 안 끝나서 이 강한 상승 기대는 어렵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야 되겠죠. 모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SiC 반도체 말고 다른 걸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뭘 소개시켜드리고 싶냐고 하면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삼성이 투자한다 했잖아.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뭐야? 외국인이 삼성을 사고 그 삼성을 사는 이유가 전력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면 삼성이 투자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요. 자, 이 과거에도 이슈가 나왔던 게 뭐라고요? 자, AI, 5G, 자율차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 뭐 GAN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70% 성장하는데 보면 삼성이 M&A 후보로 ST마이크로도 있었는데 얘네를 이제 후보로 둔 이유가 뭐다? GAN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기존 반도체보다 높은 전력 효율, 정부도 GAN 반도체 개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실질적으로 해서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삼성도 눈독 들이는 차세대 GAN 기술에 국산화 성공했다. 핵심 반도체 부품 지라칼륨 전력 소자를 국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RF 머티리얼즈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반도체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삼성이 투자하는 게 GAN 기술, GAN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뭐가 있냐고 하면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도 뭐 괜찮아요. 보면은 차라리 아까 SiC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저항 맞고 돌파 이후에 지지 그 지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추가적인 시장 하방만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해당 구간이 굉장히 바닥 구간에 죽을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이 2차 전지도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함께 모멘텀이 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어떠한 종목이 있냐고 하면요. 해당 종목이 이제 A프로라는 종목이 있는 거죠. 자, A프로라는 종목은 뭐라고요? A프로라는 종목도 GAN 전력 반도체 사업에 속도 내고 있다. 그래서 생산 장비 국내 도입하면서 GAN 전력 반도체 관련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A프로 GAN 관련 전력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 추세 이제 돌파하면서 지지가 저항 지지됐던 구간대를 다시 뚫어주면서 동시에 안착하는 자리.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시세 기대까지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2차 전지 사이클 수에 뭡니까? A프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증권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A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등을 최우선으로 토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주잔고 같은 경우도 국내 2차 전지 장비업체 수주잔고도 1조 3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3배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또 하나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썼는데 뭐라고 합니까? 미국향 수주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이 기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A프로라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네, 전력 반도체를 보면요. KEC도 있고, 나노 CMS도 있고, RF세미도 있고, RF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해도 되고, 어쨌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나 차트나 봤을 때는 A프로가 제일 낫지 않나?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10배 성장할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10배 성장하면서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는 전력 반도체와 2차 전지로서 삼성이 투자하는 GA의 반도체 기업 관련된 수혜는 뭐다? A프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의 종목 추천은 상승세가 가지고 가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수익 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나는 빠르게 매매해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 무료로 운영하는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보시라.
자, 그러면 단기관심 종목이라든지 실시간 단타 매매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실시간 단타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자, 지금 오늘 보면은, 자, 이게 오늘 아침 8시 48분입니다. 자, 에이트1은 어제 추천드렸어요. 1160원 이상 금일 차익 노리세요 해놓고 넥스턴 바이오 매수 들어가죠. 넥스턴 바이오 3120원 돌파 수익 축하드리면서 잔량 목표가 3400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넥스턴 바이오 3400원 도달하고 내려오면서 3410원 딱 찍었죠. 그래서 목표가 도달로 전량 자율차익 수익. 그 다음에 예선테크 1420원에 들어갔어요. 예선테크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70원까지 올라가면서 역시나 예선테크 1480원 이상 차익했습니다. 그래서 1600원 익절가 목표 1600 잡았지만 아쉽게도 1570원에서 목표는 미도달 익절이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오 이뮤텍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이틀 전인가 보유했어요. 매수했는데 지금 네오 이뮤텍도 4320원에 걸어 놓자고 했더니 네오 이뮤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오 이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간에 급등하면서 추가 시세 기다리는 중입니다. 추가 시세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에이트1도 1160원 돌파 1280원 볼게요 하면서 에이트1 어떻게 됩니까? 1280원 오늘 정확하게 1290원 가면서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번 달에 손절도 있었어요. 하나 있었습니다. 손절 하나. 지금 보면 34개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 손절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187%다. 187%.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실시간 단타 수익을 원하고 매일같이 단타 매매를 무료로 공짜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다운을 받으셔서 링크로 접속만 하시면은 강태공의 실시간 무료 단타 진행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과거 9월 초부터 8월 24일 생성 9월 뭡니까? 며칠부터 9월 15일? 9월 한 10일부터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진이강태공이란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도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